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에서 새로 나온 교재 RC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조 강사입니다. 우리 1강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1강 제목이 뭐죠? 1강 제목은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접속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1강에 있을까? 그만큼 문장의 다양한 요소에서 사용이 되고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뒤에 가서 다른 품사를 공부한 다음 다시 보시고 해서 두 번은 봐줘야 자기 게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접속사로 막 밀어붙이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나중에 명사, 형용사, 부사를 공부하신 다음에 반드시 1강은 또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레슨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접속사는 무엇일까? 접속사는 도대체 뭐를 접속하는 거죠? 무슨 마우스하고 컴퓨터 접속하는 겁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A에는 so가 있고 B에는 therefore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모르고 고르시겠어요? A, so는요,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B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사전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무엇인지. 자, 여러분, B를 고르신 분들 계십니까? 큰 실수하신 거죠, 여러분. 큰 실수하신 겁니다. 한번 봅시다. so라는 아이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애냐? 얘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아이가 되겠고요. B에 있는 therefore는요, 얘가 접속 부사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 얘는 등위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화장실. 얘는 여자의 종류입니까? 아니면 화장실의 종류입니까, 여러분? 얘는요, 화장실의 종류예요. 얘는 등위가 아니라 접속사의 종류고요.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의 종류라는 겁니다. 전혀 영역이 다른 애들이에요. 얘 한번 보세요. 마침표를 여기다가 콕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문장 속에 동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 두 개의 동사가 났어요. 문장은요, 한 문장 속에 동사가 한 개 있게 마련인데 얘는 왜 두 개가 있을까요? 이유가 바로 접속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부사인 B를 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인 A를 답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접속사 한 마리에 동사는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총 두 마리가 나왔네요. 2 빼기 1. 그러면 동사 하나 남죠. 계산해 봅시다. 접속사가 하나 있으니 1이 더해져서 동사의 개수가 나오는구나. 이해 가십니까? 문제를 푸실 때 문장을 못 알아보겠으면요, 동사의 개수를 그냥 세보세요, 여러분. 세보시면 분명히 두 마리가 보인다면 접속사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레슨 1의 웜업 1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기에는 although와 despite가 있네요. although는요, 부사절 접속사 혹은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 아이고요. B에 있는 despite는 전치사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보세요. 동사 한번 세볼까요? 몇 개 있습니까? 밑줄 뒤로 쫑쫑쫑 가죠? was expected 찾으셨어요? 예, 동사입니다, 그죠? 쫑쫑쫑 가죠? 콤마 나왔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gave 찾았습니까? give, gave, given 이라고 해서 과거 시제 알고 계십니까? 동사가 몇 마리? 두 마리가 나와 있죠.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전치사인 despite는 버리고요. 정답으로 although를 고르시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어떻게 푼다? 동사의 개수를 확인하여 두 마리, 세 마리가 나오면 접속사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한 개면 동사는 두 개. 그럼 퀴즈 한번 내봅시다. 접속사가 15개다. 동사는 몇 개죠? 16개죠. 접속사가 4억 7,243만 7,544개다. 몇 개 되겠습니까? 모르겠는데 뭔 5개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번 접속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의 특징을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떤 접속사가 있느냐를 아셔야 되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시는 접속사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저는 여기에 적고 있을게요. 등위 접속사, 그리고 상관관계의 접속사. 접까지만 적읍시다, 여러분. 세 번째, 품사의 접속사 다 있어요,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 네 번째, 형용사절 있죠?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부사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연락 많죠? 한번 봅시다. 1, 2, 3, 4, 5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제각각 성질이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보기에서 접속사, 뭐 종료, 좋아요, 동사의 개수 이러쿵저러쿵 좋습니다만 이 많은 접속사 중에 어떤 애를 고르는지를 아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각각의 성질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례차례 보도록 합시다. 등위 접속사 도대체 어떤 아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레슨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등위 접속사가 나오고 있어요. 등위 접속사에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아이들 한번 볼게요. 2번 등위 접속사의 특징. 여러분 1번 and 뭐 그리고 but 그러나 이런 데 뜻은 아시죠 여러분? 요거는 뜻은 제가 안다고 생각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의 특징 1번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 5에서는 문장 앞에 나올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토익의 파트 5는요. 모조리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는 끝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 131번은 이런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어진 이야기가 132번에 나오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길 가는 할머니를 붙들고 질문했다고 칩시다. 저기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뭐 때문에 갑니까? 총각? 하겠죠? 처녀? 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 그러나 대화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딴 대화는 세상에 없죠. 등위 접속사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문장 앞에 시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다 갖다 버리시는 겁니다. 언제? 문장 맨 앞에 밑줄이 나오면 갖다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레슨 다시 1번으로 가서요. 우리 실전 테스트 5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전 테스트 5번. 자 A에는 unless가 나와 있고 얘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B에는요 oldo가 있고 얘도 부사절 접속사에 들어가는 애예요. C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but 이라고 적혀있죠. D는 뭡니까? meanwhile. 아까 봤던 접속 부사 기억나십니까? 얘도 접속 부사입니다 여러분. 접속사가 아니죠. 문장 속에 동사 한번 세봅시다. 밑줄이 나오고 이러쿵 저러쿵 자동차 회사가 나왔네요. is known 얘가 동사입니다. 그죠? 둘째 줄에 보시면은 suffers from 보입니까? 얘가 동사예요. 동사는 몇 마리 있습니까? 2마리 있네요.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D가 날아가게 되겠네요. 접속 부사에는 뭐 접속이고 뭐시고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3개가 나왔는데 C 등위 접속사 버린다 그랬죠. 버립니다. 그럼 뭐 남죠? A와 B 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가 문두에 못 나온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요. 보기 4개에서 벌써 2개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아무거나 찍어도요 50%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A와 B 중에 이 문제의 정답은요. 내용상 문장은 양보절이기 때문에 unless 조건절보다는 양보인 B, oldo가 정답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해석의 능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사절은요 해석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보다 등위 접속사는 문장 맨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레슨 2번에 등위 접속사의 특징 2번 동일한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얘기인가? 뭐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한번 적어놓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는 없는 예문인데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짜장면을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좀 그렇게 매운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간짜장도 좀 맛있고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짜장면에 반찬하면 역시 탕수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수육을 적어봅시다. 얘가 접속사라서 동사는 2개가 딱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문장이 2개가 나왔는데 둘 다 저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에서는요 같은 단어가 자꾸 튀어나오면요 그렇게 막 깔끔하지 못해요. 제가 그 옛날에 외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너는 같은 단어 반복을 너무 많이 한다. 너 바보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얘네들 문화적으로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럼 여기 보세요. 같은 애가 나오고 있죠. 내가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리고 탕수육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등위 접속사 뒤로 주어가 일치하죠. 이때는 주어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날아가면서 요 코마도 좀 떼냅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한다 탕수육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바보 같죠. 왜 여기도 있고 똑같은 거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얘도 한번 지워봅시다. 숑 지우니까 뭐가 남습니까? 결국 짜장면이라는 아이와 탕수육이라는 아이만 남고요.
and라는 아이가 연결을 해주고 있는 이런 구조가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애들을 날릴 수 있는 것이 등위 접속사의 성질 되겠습니다. 우리 레슨 2번에도요, 중간에 보시면은 문제가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잠깐만 보고 지나갑시다. 보세요. 3번 등위 접속사는 동일한 품사 성분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동일한 품사나 성분들을 연결할 수가 있다. 이 부분 문제를 한번 봅시다. This medicine, 이 약은요, can kill, 죽이는데요, most of the viruses, 바이러스의 대다수를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밑줄 뒤에 한번 보세요. Not all, 요것만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A, but은요, 등위 접속사고요. B의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동일한 성분을 생략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요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C, while 또한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도 동일한 성분을 지우는 게 아니죠. 뒤에 있는 that은요, 문장 속에서 명사절 접속사나 형용사절 접속사, 다른 말로 관계대명사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밑줄 앞에 있는 most라는 아이와 밑줄 뒤에 있는 all이라는 아이를 연결해주고 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but, 등위 접속사가 되는 거죠. 답은 뭐다? A다 되겠죠.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설명이요, 조금 아랫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 텐데, 웜업 테스트 3번을 한번 보실까요? 레슨 2번입니다. 웜업 3번을 한번 보십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so가 있고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만 보고 갑시다. but이라는 아이를 비슷한 의미로 조금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애 중에는 yet이라는 애도 있어요. 이 사실은요, 이 for이라는 애도 등위 접속사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애인데요, 얘는 언젠가부터 별로 등위 접속사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당연히 토익에서도 얘는 거진 전치사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아이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보세요. 보기에는 so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 있죠. 또 하나는 or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등위 접속사가 나옵니다. 근데 문장이요,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한 성분을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못해요. 누가 못하냐면은 얘는 못합니다. 얘는요,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를 다 갖추어서 나와야 되는 게 얘의 성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밑줄 뒤편으로 동사 take 나와 있죠. 주어는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니는 안녕. 니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답이 되겠습니까? 5월이 답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동일한 성분을 생략하는 성질은 있으나 단 so는 예외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네요. 이 성질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등위 접속사는 그 밖에도 다양한 성질들이 있으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관관계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상관관계 접속사. 얘는 이야기 해야 되나요, 여러분? 상관관계 접속사는요, 뭐 말하기 되게 좀 짜증나지네요. 봅시다. 보스가 있으면요, and가 나올 수가 있고, A와 B가 있으면 A와 B 둘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either이라는 애가 있으면 A가 나오고요, or이 나오고 B가 나오고, 그 밑에 문장들이 나옵니다. 얘는 레슨 3번에서 여러분이 구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관관계 접속사는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요, 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상관관계 접속사는 얘와 얘 짝찾기예요, 여러분.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제가 한 번도 학생들이 시험에서 이걸 틀리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날 과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못 푸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여러분이 혼자 읽어보시고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접속사의 특징,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가 되겠네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등위 접속사의 특징 다 기억하셨죠? 명사절. 명사절이라는 아이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명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명사라는 아이, 품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요, 명사절 접속사를 쉽게 풀 수가 있지만 명사의 자리, 명사의 특징을 모른다면 명사절을 풀 수가 없다는 것도 이해하시고, 잘 모르겠으면요, 명사 파트를 공부한 다음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명사절 접속사의 특징, 명사자리에 나온다. 명사자리는 주어도 있고요, 목적어도 있고요, 보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얘네들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책에 없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지나갑시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을 압니다. 이렇게 써요.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힘이 누굽니까? 얘가 목적어라는 애예요. 목적어와 주어는 반드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애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 중에 한 녀석을 지어볼까요? 얘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지었냐? 나는 그를 압니다. 그가 어쨌다는 걸 안지 모르죠, 여러분. 나는 그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걸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뭐를 생각하느냐면은 그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나는 안다. 그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여자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왠지 여자친구 있다 하니까 좀 재수없게 느껴지는데요. 괜히 적었나 싶기도 하고요. 봅시다. 여기에 동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요 자리에도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겠는데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느냐. 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어로 되어 있었을 때 대명사라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이 한 단어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를 대신해서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절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명사절이 필요한 거죠. 명사절 접속사 that 이런 아이를 넣어주시면 되게 좋겠네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 요거는 이해 가시죠? 그럼 나머지 아이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번 쳐봅시다. 동사가 있으면은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밑줄 자리는 명사 주어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얘가 문장을 하나 더 달고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 문장으로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명사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둘째, 목적어라고 해서 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전치사라는 아이가 나와도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전치사는 명사를 달고 나온다. 근데 얘가 또 문장을 달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가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보라는 아이, 비동사가 뒤에 문장을 달고 나온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달고 나온다. 여러분 다시 명사절 접속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런 자리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우리 문제 하나만 보고 갑시다. 레슨 4번입니다. 레슨 4번 명사절 문제 웜업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웜업 1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웜업 밑줄 자리가 있고요. 보기에는 누가 보입니까? because가 있고요. that이 있어요.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that은요 명사절 접속사고요. 그러면 밑줄 자리 한번 볼까요? 좌측에 뭐가 보입니까? announced가 동사죠.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밑줄 뒤로 동사 또 있는가 봅시다. has been 있죠. 동사는 총 몇 개다? announced 하나와 has been 두 개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접속사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다. 그래서 정답은 that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밑줄 자리를 보고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기 요런 거보다 명사절 접속사를 집어넣자. 아시겠죠? 한 가지 성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등위 접속사보다는 조금 개수가 많아요. 간단하게만 보고 갑시다. 자, 가장 유명한 that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whether이 있고요. 그 밖에 의문사라는 아이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who라는 애도 있고요. whom이라는 애도 있고 여러분 이 LC에 나오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LC 그 파트 2 하시면 여러분 who, 왜 이렇게 하면서 앞에 발음 들어서 여러분 문제 푸는 거 있죠. where, when, why, how 이런 아이들을 의문사라고 부르죠. 되게 낯이 익은 애들이네요. 얘네들과 that과 whether는 명사절 접사가 됩니다. 얘네들은요 문장 속에 등장하게 되면은 되게 특이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문장이요 뭔가 좀 구조를 다르게 가지고 나와요. 예를 들어 that과 whether는 뒤에 할 얘기 다 하는 구조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갖추어서 나오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what, which, who, whom은요 문장 속에 명사절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는 조금 바보 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얘네들이 주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요. 주어, 목적어. 얘는 주어의 역할, 얘는 목적어의 역할을 그 문장 속에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씩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where, when, why, how는요. 문장 속에서 딱히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완전하게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명사절의 특징은 뭐다? 명사절이 나오는 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명사절별로 뒤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문제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은요, 여기 명사절에서 마치고 다음 2강에서는 형용사절이라는 아이를 간단하게 한번 읊어보고요. 그 다음 부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다른 좀 독특한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때까지 복습 절대 잊지 마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